어머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월세 아파트 하나 정리하셔도 노후는 걱정 없지 않으세요? 거긴 너무 비싸지 않니? 제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는 처음부터 좋은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요새 대부분 시댁에서 다 해주는 추세라던데. 하나뿐인 아들 결혼인데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요? 오늘은 61세 이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이정숙님은 과연 집도 사달라 하고 혼수까지 당당하게 사달라 하는 그런 며느리를 얻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수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집에 돌아오면 밥 먹을 힘도 없이 쓰러지곤 했습니다. 저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몇 번이고 좌절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만큼 돈을 모았고 아들 혁준이는 그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상가 한 채와 서울에 월세 받는 아파트 2채를 마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노후까지는 해결해둔 상태입니다. 참 아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혁준이는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 많았죠. 공부도 곧잘 해서 서울에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 했으면서도 이제 성인이니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겠다며 대학 생활하며 햄버거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지원으로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대학을 늦게 졸업하여 취업은 늦었지만 용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꽤 괜찮은 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늘 아들이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길 바랐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혁준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저희에게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혁준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고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려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남편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래,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을 거야 라고 했죠. 아들은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관심이 많고 열심히 산 부모님들이 존경스러워서 잘 보이고 싶어 한다며 곧 인사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옷차림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아드님이 늘 부모님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인사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영이도 저희 부부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말하는 쎄하다는 느낌이 이건가 싶더군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작은 말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민영이는 저희가 아들에게 해준 지원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드님이 집을 물려받으신다니 정말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 사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는 힘든 건 많이 덜 것 같네요. 그 말이 당시에는 그저 세태를 반영한 이야기로 들렸지만 뒤늦게 돌이켜보니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혁준이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 말 속에 어딘가 미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우려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혁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굳이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들과 민영이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기쁘게 준비에 나섰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다니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결혼식이 잘 치러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예비 며느리도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가끔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예의를 지키면서도 애교를 부리며 아들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흐뭇했죠. 우리 부부는 이 아이 민영이와 함께라면 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저희 결혼하고 나서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저 질문이라 생각했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민영이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혁준 씨가 받은 집이 괜찮긴 한데 결혼을 하려면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새는 30평대부터 시작하는 부부도 많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슬쩍 그런 이야기를 흘리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집이야 우리가 알아서 구해보면 되지. 부모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도 많으니까라고 말했죠. 그런데 민영이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 조금 답답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로도 민영이는 집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신혼집은 좀 좋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편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집에 대한 걱정이 클 수 있겠죠. 하지만 민영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느끼겠지만 이 아가씨가 좀 집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 혁준이한테 잘해준다 해도 우리한테 집 사달라는 건 좀.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남기려고 평생을 고생하며 일했지만 결코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림을 다 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예비 며느리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엔 부모님이 많이들 도와주신다던데.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가 결혼 준비를 다 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수 이야기 정도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에 우리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한 듯 했지만 예비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런 요구가 계속되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희는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감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우리 집안이 흔들리는 건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영이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결혼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저희가 신혼집을 어디에 구해야 할지 상의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동안 느끼던 불편함을 애써 감추며 그래, 당연히 중요한 일이니 상의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 요즘 이 동네가 신혼부부들에게 인기 많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꽤 나가긴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 동네라면 꽤 비싼 곳 아닌가?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 남편이 말을 끊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셔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스스로 요구하지 않고 부모님을 끼워 넣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가려 한다는 사실이 더 못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착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민영이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많네요. 혼수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고 예단도 신경 써야 하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끊임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혼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격표가 붙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엔 예단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 속에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신부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며 갈등하는 모습을 저희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어.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뭐가 문제니? 무슨 일 있니?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결혼 준비가 너무 부담돼. 예비 장모님도 민영이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민영이가 실망할까봐 걱정돼. 아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겠구나. 부모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걸까? 아들은 저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과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고백 이후 저와 남편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상의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비 며느리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저 결혼 준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했는데 갈수록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야. 처음엔 그저 예비 며느리나 사돈 될 사람이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젠 그 선을 넘은 것 같아. 우리는 결혼 준비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합리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였고, 더 이상은 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예비 며느리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없이 남편과 저 단둘이 그녀와 마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녀와의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우리가 직접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카페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민영이는 늘 그렇듯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곧 결혼 준비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요즘 결혼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예비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조금 더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마 신혼집은 혁준 씨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월세 아파트 하나 정리하셔도 노후는 걱정 없지 않으세요?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결혼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결혼을 축하하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걸 부모님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니? 남편의 말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태연한 척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도 당연히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첫 출발은 중요한 법이니까요. 혹시 저희 힘들게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시죠? 그 순간 저와 남편은 더 이상 민영이와의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영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과 함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쉽게 살아가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대화는 그저 공허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예비 며느리와의 대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더 이상 그 결혼을 지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했지만 문제는 우리 아들 혁준이었습니다. 혁준이는 분명히 민영이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바라왔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직접 이 결혼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는 아들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리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킨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오늘 예비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곧장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이야기했나요? 아들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영이 요구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물론 서로 도와가며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아들은 잠시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민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요. 결혼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도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민영이를 변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민영이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우리가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니야. 결혼 준비가 스트레스라는 것도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아니야. 아들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보였습니다. 혁준이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저도 결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녀가 조금 더 많은 걸 바라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지가 앞으로의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희 둘이 결혼을 하면 앞으로 함께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 첫 출발부터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생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모로서 우리는 그 점이 걱정스러울 뿐이야. 그러나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예요. 부모님께서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부모로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것이 간섭으로 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너도 너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어. 남편도 무겁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희 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희가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결혼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 민영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요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보니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의 말에 저희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요구와 압박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하게 말하기보다는 이 결혼이 얼마나 큰 짐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결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저의 마지막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이후 며칠간 우리 집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했고, 그동안 자주 연락하던 그녀의 소식도 뜸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밝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음이 무겁고 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심하길 바라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고민하던 그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아들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영이가 요즘 저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가 저에게 말해주셨던 게 맞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했던 결말이었지만 아들의 마음 속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결정을 뒤집어야 했다는 사실이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내린 결정이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남편은 차분히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며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할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서 다행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다시 한번 민영이와의 관계를 돌아봤어요. 결국 제가 이 결혼을 이어가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니 제가 물려받을 재산도 민영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던 이유더라고요. 민영이는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믿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건 내 인생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어. 넌 내 행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아들은 남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도 끊고 이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단호한 결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택을 지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결정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저희 부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지만 아들의 단호한 말,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니까 관심 끄라는 말에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아들에게 이 모든 과정은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엄마도 잘 알아.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해지길 바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아들의 결심 이후 우리 집은 차분한 안정감 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직장에 다니고 저와 남편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고 그저 그 결정을 존중하며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부담을 느끼는 듯 했지만 동시에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만큼 그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을 되찾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도 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제 힘으로 더 큰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조금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과거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지원이 없더라도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작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아들이 건넨 여행 티켓을 보고 남편과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가? 남편은 약간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님이 조금 쉬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고 그의 배려심과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고 결혼 문제로 인해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으로서 서로의 사랑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아들이 준비해준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우리의 인생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응, 정말 잘 다녀왔어. 내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단다. 제가 대답하자 아들은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구나.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가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성숙해졌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제 자신을 더 가꾸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착하고 대견하던 아들은 어디 가지 않나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연을 들으신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